외국 출신 배우입니다. 진짜요?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독일 출생이시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여기 연식이 살짝 나오는데 서독 출신이십니다. 아직 합쳐지기 전에. 네. 독일 통일 전에 태어나신 네, 맞습니다. 일단 그 유명한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이고요. 1994년 M본부 공채 23기로 전격 데뷔합니다. 키 186cm, 못하는 운동이 없고 수려한 외모, 지금 30년째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고요. 데뷔 2년 만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. 드라마 아이싱에서 그 당시 최고의 스타를 할 수 있는 장동건 씨의 라이벌로 등장을 해서 어깨를 견주는 인기를 누리셨고요. 야인시대, 불멸의 이순신, 연개소문, 빈센조, 사랑의 꽈배기, 군검사, 도베르만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선굵은 연기를 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연기 장인이십니다. 어쩐지 약간 딱 유럽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나죠. 향이 딱 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언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? 제가 7살 때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간호사로 독일을 나가셨고 그 당시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간호사들이 파독 간호사분들 많이 고생하셨죠. 아버지는 이제 공부하러 나가셨다가 두 분이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. 오, 영화다. 네, 그래서 결혼하시고 저를 낳고 제가 7살 때 한국에 들어왔죠. 예, 그래서 뭐 교육은 초, 중, 고 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출생만 독일일 뿐이지 한국 사람이. 아니 사실 뭐 먼 해외에서 왔지, 뭐 키 크지, 비주얼 남다르지 이런 분들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을 것 같은데. 뭐 제가 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럽고 빈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니까. 당연한 거죠. 근데 남고였기 때문에 뭐 그다.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정문 앞에 기다리지, 고생들이. 주변에 뭐 여러 개 없었겠습니까? 그럼요. 아니 근데 사실 제 기억에는 데뷔 초부터 우리 유태용 씨 하면 굉장히 그 특유의 이미지, 약간 도회적인 외모 때문에 방송 3사 드라마에 거의 막 세련된 역할 다 맡아서 하시고 소위 말해 좀 있어 보이는. 부잣집 재벌 그런 역할. 좀 그런 역할 좀 많이 했던 것 재벌, 같아요. 뭐 재벌 의사. 2세, 의사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사자들을 하는 실장님 거. 이런 네,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들어가는 거. 그리고 때로는 뭐 바람둥이 뭐 그러니까 보통 타대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타대를 하는 역할. 뭐 작품 중에 고 최진실 씨, 안지욱, 차인표 씨 등 뭐 당대 네로라는 스타들이 총출동했던 별은 내 가슴에 뭐 이런 드라마들 90년대 청춘 드라마에는 꼭 그런 유태현 선배님이 좀 나오셨어요. 많이 나왔죠. 예. 많이 나왔고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. 다른 저희 동기들에 비해서 좀 빨리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뭐 아까 이렇게 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그 이미지가 좀 있어서 네. 좀 계속 반복되는 역할들을 좀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싶은 약간의 이 저의 매너리즘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때 생각을 해보면.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그 대본 연습까지도 했었는데 배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.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의 상처 좀 많이 받고 슬럼프에 좀 많이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유태용 씨는 정말 특별하게 슬럼프를 이겨내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 슬럼프를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로 안 풀고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복싱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 같이 다녔던 매니저 친구가 권투 선수 출신이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형님 그냥 스트레스 풀고 몸 관리하는 데는 운동이 최고인데 그중에 복싱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권투를 시작하게 됐었어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트레스의 몸 관리 그냥 취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취재한 결과는 네. 특기였습니다. 특기. 왜냐면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. 그리고 신인왕까지 하지 않으셨어요? 예, 맞습니다. 이 정도면 취미가 아니지. 선수들 다 때려 눕힌 거 아닙니까? 제가 2000년도부터 권투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저희 관장님께서 시합 한번 나가보자고 전국대회에서 관장님 저는 제가 배우예요. 나는 배우인데 저보고 그렇게 시합을 나가자고 하십니까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가능성을 보셨구나. 가보자. 해보자. 그래서 시합 나가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술, 담배 딱 끊고 절제를 하면서 뭔가 하나에 이렇게 몰입을 했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도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해도 쉬지 않고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시다가 2014년도에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셨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.
가수로. 참 쑥스럽습니다. 그것도 사실 댄스 가수로. 댄스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율동 가수라고 해야죠. 댄스는 거의 좀, 아니고요. 예. 40대 중년에 딱 아빠들의 그 마음을 마음 다 대변했구나. 대변을 했던 글이어서 야, 한번 해보자. 이건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인생은 돈 너에게 뺏긴 인생이 슬퍼 가슴이 죽는다. 너 오늘 펄쩍펄쩍 뛰는데 되게 웃겼어. 이제 뛰어가는데 경남고들이 다 쳐다봐. 그래? 뭔 저런 거인이 뛰어가냐고? 뛰는 것도 좀 기린처럼 뛰잖아. 그럼 모델처럼 이렇게 워킹을 하지 그랬어. 경남고 앞에 벤치에.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. 차라리. 여기다 이렇게. 온다. 얼마나 잘 먹을지 또 한번 저희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야, 시합 뛸 때 아빠가 와 있으면 좀 부담스럽냐? 요즘엔 딱히 옛날에는 옛날에 좀 그런 게 좀 있었어? 희동이 너도? 넌 전혀 그런 거 없어? 그래 그렇게 생각해. 있거나 말거나 그냥 하던 대로 해. 근데 이게 너무 뛰고 있으면 잘 보여. 그럼 내 가족은 되게 잘 보이잖아. 무대에서도 그렇고 멀리 있는데. 운동장에서도 그렇고. 야, 그럼 배가 많이 고프면 아까 많이 움직였잖아. 선배들 이거 지금 아빠 해주느라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뭐 많이 갖다 주고. 고기가 있는 시간만 장비 기다리고 갖다 있어요. 주느라 힘들었거든. 힘들었지 지금. 야, 그 계란 그거 먹어 먼저. 계란 저렇게 아들들이 잘 먹으면 얼마나 든든할까. 근데 계속 부어주시느라고 정신 아빠는 안 없으셨겠는데요? 먹는 거.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조금 이렇게 군것질을 좀 했었잖아요. 게임 보면서. 근데 선수들은 전혀 못하거든요, 그렇게. 네. 금방 먹네 얘네들. 야씨. 엄청나고만 먹는 속도가. 잘 먹네. 확실히 근데 아들 둘만 있으면 좀 삭막하긴 하네요. 맛이 없네. 와이프한테는 제가 집에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. 딸 얘기했더니만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. 저희도 일남일녀라고 이수 씨가 말하거든요. 네, 딸을 키우는 느낌이에요. 아, 일남일녀. 비슷하네요. 예. 1인분만 더 할까? 항정살 1인분만 더 주시고요. 볶음밥 먹을래? 밥 한 공씩 먹고 볶음밥 또 먹어? 오, 묘기다. 저 때도 아마 한 7인분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의 안 먹었거든요. 근데 뭐 조금 더 배고팠다 싶으면 10인분 정도는 기본으로. 이게 돈돈돈 노래가 그냥 계속 깔아주세요. 이거는 해야 돼요. 이 노래를 다시 살리자. 너무 진정성 있게 하실 것 같아. 이거 보니까 와닿아. 어떤 내용인지. 여기 저번에 그 교과목 우수상 상장 받은 거 그거는 그 과목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받는 거야? 공부도 잘하나 공부 좀 봐요. 했는데 보자. 운동과 건강, 음악 감상. 근데 이거 거의 비서인데 비서. 왜냐면 운동하면 또 그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, 사실. 못하는 게 없네. 첫째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. 와. 그에 비해 둘째는 어떻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둘째는 관심사가 오로지 운동? 게임.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. 컴퓨터 게임. 네, 첫째는 게임을 안 합니다. 또 성향이 다르네요. 완전 다르네. 너 근데 되게 기특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어, 메뚜가? 컴퓨터 없애고 운동기구로 바꿔달라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했어? 레슨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정신 차리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. 너한테? 하다. 기특하네, 이놈의 자식이. 대견하네. 공부도 좀 열심히 더 하고 야구도 하고 해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진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부상만 안 당하게 돼, 부상만. 부상 당하지 않게 잘 운동 잘 하면 되지.
집에 가면은 사실 이제 애 하나씩 다 컴퓨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루에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PC방 수준이에요 다. 그 말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딱 택시가 하겠다. 우리가 횡하겠어. 바로 말 바뀌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. 다음 날인가 이제 너무 빨리 얘기했나. 아쉽지. 좀 며칠 해줄 줄 왜냐면 알았어.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거든요. 운동이. 그거 딱 10년 됐습니다. 2013년도부터 전국을 많이 다 돌아다녀봤던 것 같아요. 이번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날씨 이렇게 좋을 때 그냥 뭐 일명 웅투어로 그냥 했습니다. 오. 바이크 복장이 다들 바이크는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복장을 잘 갖추고 타는 게 와. 제일 중요하죠. 한 또 90년대 그때 그 시절 소환하는 어떤 비주얼인데 지금 너무 잘생기셨어요, 진짜. 우와. 헬멧을 써도 잘생겼어요. 와. 또 나오죠. 아, 하늘 맑다. 야, 시원하다 진짜. 아유 날씨 좋다. 아, 눈이 다 시원하네요. 하늘 너무 멋지다. 저는 저기를 이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. 혼자만. 뒤에 좀 태워주세요. 그러니까요. 이제 하나 예. 설치. 나도 좀 좌석이 데려가줘요. 없습니다. 저기 포인트에서 핫도그 먹는 게 맞아요. 요새 핫하죠. 핫하죠. 자, 건배!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이제 안고 처음 먹어봐. 근데 오늘 한 저번에 왔었을 때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둘이 먹었다. 이만큼 다 있었어. 오 이거 이쁘네. 와. 90년대 저런 느낌 나는 광고 많았거든요. 공익 광고. 네, 딱 그 느낌이에요. 핫도그 이제 즐기셨고 이제는 또 어디를 가실까요? 닭볶음탕 드셔주셔야 되는데. 진짜 설마. 저희 캠핑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. 남자 셋이 바이크 앤 캠핑. 제대로 로망인데요. 얼음도 그렇고 일단 저거 뭐 김치나 좀 덜고 저거 큰일 날 뻔했어. 불을 좀 줄이고 했어야 되는데. 아까 다들 캠핑이 좀 처음이신가요? 캠핑을 그렇게 자주 해보진 않았고. 아니, 딱 느껴져. 지금 큰일 날 뻔했어. 아니, 사실 저 때 좀 계획은 패러글라이딩을 타려고 했었는데 그 태풍이 약간 이제 끝마무리에서 바람이 좀 세다 그래가지고 위험하죠. 네, 패러글라이딩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공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. 사람이 다 잘할 순 없죠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더 묻혀야 돼. 이렇게 많이 붙여야 돼? 위에. 오래 걸려요. 한 10분 원래 불 붙이는 게 제일 오래 걸려. 아 그래? 그럼 꽤 걸려.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? 전직 고깃집 아니. 사장님.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다고? 저거. 자꾸 아니래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뭐지?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야 캠핑에 와서 숯불 피우면 오래 걸리냐? 아 그래 알았어 계속 해야 되겠다. 뭐래? 계속 해야 돼. 오래 걸려요. 아니, 약간 다 세 분 다 막 바이크 멋있게 타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붙일 줄 알았는데. 캠핑은 초보였어요. 야구 시합 언제 왔었어? 경남고는 이겼어 우리가. 덕수가? 원래 재민이가 야구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야 아마. 재민이? 재민이만 못하겠잖아. 아니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지가 안 한다고 한 거야. 재민이는 요새 막 기타 학원 다니는데 기타 콘서트 보러 다녀. 진짜? 연예기가 있네 조금. 아, 벌써 두 번이나 픽업이 됐었대잖아. 누가? 재민이.
오, 진심이네. 그 길거리 다니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캐스팅. 이렇게, 캐스팅 이렇게 명함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. 그걸 2번이나. 첫 번째 때는 안 갔어요. 두 번째 때 엄마가 이제 막 유혹을 한 거야. 야, 가봐라. 가서 뭐 안 되면 뭐 너 그냥 가보면 되지. 그랬더니 고민을 막 하더니만 나중에 한번 갔어요. 근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그래서 갔대. 노래는 좀 하니? 그냥 뭐 노래 한번 해봐. 애국가 불러. 재민이 듣고 와. 똑똑하네. 아니, 재민이가 그게 있어. 당찬데가 있어. 그게 어떻게 됐대? 남다르다. 그걸 떨어졌지 뭐. 애국가 불러도 되겠어. 막내는 배우 한다고 할 것 같아요. 한번 물어봤어요, 우리가.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했더니 자기는 개그맨이 되겠다. 우와, 끼가 있나 막내 보다. 막내. 네. 엄영수 회장님 연락할 겁니다. 예. 우리 엄영수 회장님 제가 연락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작년이 되게 바빴잖아.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또 올 초까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했거든. 그러니까. 뭐부터 시작했었지? 빈센조 아닌데? 빈센조부터 시작했지. 빈센조부터 시작했지.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. 드라마를 한 3, 4년을 안 했었지. 이 40대 초중반, 중반. 그때 나이가 되게 애매한 나이야. 남자들 배우들이. 아빠를 하기에도 아직 이르고. 또 뭐 삼촌이나 막 옛날에는 삼촌, 고모부 막 그런 역할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. 대가족제도 막 해가지고.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역할들이 없어졌어 다. 태웅가 한참 드라마를 쉴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나랑 술 먹다가. 잊혀질까 봐. 나는 태웅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. 잊혀질까 봐 겁난다고. 그 얘기를 한번 딱 한 게, 얘가 뭐 힘들다는 얘기도 잘 안 하는 애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얘 요즘에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. 힘들긴 힘든가 보다. 그래도 형은 친구니까 그렇게 해야지. 내 동생한테는 또 그런 얘기 안 하거든. 진짜 안 해. 딱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때. 어쨌든 이제 50대가 됐으니 아빠 역할을 더 많이 들어오기를. 그럽시다. 뭐 아빠 역할이든 뭐 무슨 역할이든 간에. 아니 오늘 덕분에 그래도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셋이 뭉쳐서 바이크를 잘 타고. 배우는 항상 현장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. 포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. 하지만 역시 연기 없인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또 느껴서 그냥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어떤 작품이 있다라면 뭐 제 몫을 또 이렇게 잘 해내야 되는 게 또 저의 몫일 것 같고요.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신 팬들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뢰가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